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교시에 나오실 처음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학교 선후배라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이제 동반으로 합격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면서 일단 이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면 그 1차 점수도 되게 높게 90점대 초반 해서 그냥 안심되는 점수였고요. 2차에서도 지금 점수를 보니까 다 소수적으로만 깎였네요. 수업도 그렇고 뭐 나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이제 넘버 3 경기도에서 높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입니다. 뭔가 색다른 공부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부지혜 선생님 나와서 공부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붙은 경기도에 붙은 부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실패라는 게 사실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만큼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무 그게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아까 김사쌤 말한 것처럼 공부량이랑 공부 전략 두 가지를 다 잡아야지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8시간, 뭐 많으면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꾸준히 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그냥 늦잠도 계속 자고 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6일 정도 해서 열심히 하고 하루 정도 노는 거는 죄책감 가지시지 않고 하셔야지 끝까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지박약이에요. 욕심은 많지만 의지는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는데 그래서 스터디 활용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 공부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노량진에 8시 반까지 만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독서실에서. 안 그러면 이제 1,000원을 내야 되는 스터디 막 이런 거. 그래서 돈 내기 싫어서 아득바득 열심히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독서실에 있어서 아침은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MD 많이 보시는 거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앤 센스 시를 그냥 한 편씩 그냥 읽고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루틴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공부법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도 반복인 것 같아요. 많은 원서를 보지 않았지만 원서를 최소 5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특히 영어학 부분에서 뭐 PLLT, TBP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줄거리고 이미 다 내가 아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스터디 원 쌤들이랑 단권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게 그냥 키워드 위주로 그대로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챕터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주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고서 나중에 90, 11월 됐을 때 PLLT를 한 번 더 읽고 싶은데 한 대 두께가 이만하면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 단권화된 걸 그냥 다시 쭉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객관식에 나온 것도 답을 쓸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원서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단권화도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지만 5명이서 돌아가서 하면은 한 권당 챕터 2-3개만 요약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었고 TBP도 같은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영어학 같은 경우도 사실 영어학은 볼 책이 의문론 같은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AP 겨우 한 권이고 뭐 전 또 한 권 더 봤다면 Linguistics for Non-Linguistics라고 그게 화용론, 임의론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책 그게 2권을 봤었고 그래서 A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봤어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나와도 이거 AP 어디 있었던 건데 하는 걸 이제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볼 책에 AP밖에 없는데 그걸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뭐 통사론 같은 경우도 TG도 단권화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 게 이티를 가면 예문 파일을 누가 다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왼편에는 예문을 놓고 오른편에는 그 예문에 있는 설명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옮겼어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았고 TG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책이 두꺼워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권화 된 걸로만 그냥 봤어요. 거기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트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는
구조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어디까지가 이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이 내용이고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옆에 번호를 달아가면서 봤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 간단히 키워드 적어서 그래서 여기부터는 끊어서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계속 봤고 문제도 엑서사이즈를 저는 못 풀었는데 풀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나 싶어요. 좀 아쉬움이 남는 거. 그리고 트포도 예문 정리 트포는 안 했지만 트포도 TG 했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예문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형 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분도 다 하셨겠지만 정말 꾸준히 했어요. 하루에 3지문씩. 그리고 이 일형 문학 공부할 때 되게 좋았던 건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범위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번 주는 뭐 10문제를 풀어오자. 그럼 그 10문제에 대한 답과 메인 아이디어를 다 타이핑을 해서 적어와요. 인쇄를 해와요. 그럼 스터디원 뭐 4명이서 답을 공유하면서 이제 돌려보는 거죠. 저는 그 과정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이 쌤은 답을 이렇게 쓰셨구나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이걸 다 배워야겠다. 그거는 모범 답안이랑은 조금 달라요. 모범 답안은 강사 쌤들께서 쓰신 거지만 이 스터디원께서 쓰신 답안은 저도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표현인데 못 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참고해서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 스터디를 꾸준히 했어요.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첨삭을 받고 이런 과정도 물론 좋지만 첨삭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짝 스터디를 해서 서로 채점을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첨삭과 뭐 채점을 기다리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항상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나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됐거든요. 내가 채점관이라면 이 표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걸 꼭 넣었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이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높은 점수를 받을 있었던 게 기평이었다고 생각해요. 기평을 다 맞는 게 일단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당 2점인데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한 개만 맞았어도 내가 붙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 목표는 기평 무조건 다 맞자. 근데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다 맞은 적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원서를 꼼꼼히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서 공부를 할 때 기평에서 워낙 좀 이런 게 나올까 싶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다 보면 기입형은 물론이고 서술형까지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꼼꼼히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학습 스타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난 이렇게 공부해야지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알고 계시면 그냥 그거에 맞게 전략을 잘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지만 그게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혼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따라야지 하는 거는 이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작년에 떨어졌을 때 2점 차이로 떨어졌고 이번에 한 13, 14점을 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되게 좀 짧은 기간에 큰 걸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능력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비결이라고 한다면 자신감 좀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나는 될 건데 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1년 동안 어차피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런 인내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너무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놀고 열심히 돈 벌고 막 이러는데 왜 내가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차피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니까 진짜 아끼고 잘 써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난 된다.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수를 올리는 거 다들 저보다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반복, 꾸준히, 자신감 이 3개만 있으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신 선생님은 장수현 선생님이신데 제가 2차에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음성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수업 자료로 쓰려고 수업 실현하고 이제 심층 면접 따로 따려고 피드백 되게 일정이 빠듯했는데 따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촬영 이제 영상팀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따로 불렀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딱 에스코트해서 딱 오셔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따놨는데 1차 점수가 너무 이제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결과도 안타깝지만 그동안에 모아뒀던 자료 이제 내년에 못 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간사하잖아요.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 어려운 그 2차를 이제 뚫고 당당히 합격하셔서 내년에 이 선생님 자료를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장은선 선생님 모셔서 합격 비결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포천에 최종 합격하게 된 장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하네.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올인을 했고요. 총 4번의 시험을 받고 4번째 만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1차 합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이번 연도에 처음 하게 됐고요. 보통은 커트라인 부근에서 뭐 많이 뭐 겨우겨우 합격했어요 하면은 0.33점 더 높다든지 아니 뭐 1.2점 높다 이러는데 저는 소수점까지 딱 똑같았어요. 82.67 딱 정말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가 솔직히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뭐 2차 연습도 많이 했고 그 3수 때까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께서도 이렇게 호의적이게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나 2차 하면 난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딱 6, 7까지 정확하게 겨우 들어갔으니까 이게 경기도가 아무리 뒤집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2차에 이 팀을 처음 접했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치현 교수님이랑 저는 수학 교수님께 이제 지도를 받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뭐 홍보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러셨었어요. 시원 교수님께서 저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연쌤 돼. 서연쌤은 이미 됐어.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꼭 인간적으로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있으면 정색하시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기 전에 꼭 선생님들께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저만의 순전한 저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의 팁을 그냥 참고하셔서 선생님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차에서는 딱 드릴 말씀은 그냥 하나예요. 저는 원서 스터디였어요. 저는 원서가 정말 많잖아요. 필독서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원서 충분히 해석 가능해. 예시도 많아.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뭐 그냥 개인 강사 선생님들 거 뭐 개인 강의 들으면서 혼자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나도 AAP 많이 읽었어. 근데 기출에서 이 AAP에서 발제에서 나왔는데 틀렸어. 그럼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원서 스터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AAP를 얘기를 했으니까 AAP를 뭐 1단원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분량을 채워서 각자 읽어와요.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그 요점을 한 페이지, 길게도 말고 한 페이지를 갖고 와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요.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같은 1단원에 같은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것들이 이게 다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길게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3시간 그렇게 연교론이랑 통사론, 음성음론 이 필독서를 분량에 맞춰서 1회독을 했었어요. 1회독을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퀴즈, 정말 간단한 퀴즈랑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페이지 요약 페이지 그걸로 1회독을 전체 돌렸어요. 그리고 2회독 때는 문제 변형 문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당 3개에서 많게 4문제 금방 만들어요. 그것을 넷이서 같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앞서서 최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원서 강의가 물론 좋지만 모든 내용들을 다 다뤄주실 수는 없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 변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다 캐치를 하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됐고 실제 기출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가 만들었던 변형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1차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원서 스터디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아직 합격 수기를 안 올리긴 했는데 곧 올려서 그 리스트랑 다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2차는 여기 경기도 혹시 지원하실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시기도 안 있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은 그 겹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업 실현은 가장 중요한 거는 디렉션을 정말 잘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2차 팁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도 작년에 떨어졌을 때 1차 선생님 뭐 이렇게 합격할 때 뭐 합격 선생님들이 막 2차 얘기를 할 때 2차가 지금 뭐가 중요해? 1차부터 합격하고 나서 그때 2차 생각해보자.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정말 이게 중요한 게 1차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2차를 잘해야 돼요. 저 이번에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1차 점수가 저보다 훨씬 높았어요. 경기도 같이 했었는데 정말 높았는데 2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1차가 정말 많이 중요하고 정말 필수적이지만 2차도 정말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수업 실현에서는 그 디렉션과 그 디렉션을 그 제 시간 내에 다 끝내는 게 좋지만 실제 긴장되고 그 짧은 구상 시간 동안 다 파악을 못해서 한두 개 정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저는 긴장 절대 안 했어요. 한두 개 빼먹어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계속 끝까지 포지션 지켜가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물론 깎인 점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서 이게 디렉션을 까먹더라도 끝까지 유지하고 상호작용하고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연스러운 이런 포스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습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타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해서 피드백 듣는 걸 했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을 때는 좀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스터디 안 했어요. 저 혼자서 했어요. 저 혼자서 계속 대내였었어요. 너무 다른 선생님이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잡아버리게 되니까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은요. 저는 심층 면접이 좀 더 점수가 되게 더 좋았었는데 심층 면접에 있어서는 인풋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경기도는 경기도거니와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각자만의 시책이 있고 각자만의 방향과 여러 가지 그런 예시들이 있잖아요. 저는 시책, 블로그, 교육 신문, 그 다음에 유튜브 이거 다 활용해서 진짜 인풋을 엄청 넣었어요. 인풋을 넣고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그 인풋에서 나만의 이그젬플. 뭐 나는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있으면 이걸 내 학급에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저는 다 저 혼자서 좀 스스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인풋이 많으니까 어떤 랜덤 문제가 와더라도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풋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웃풋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하게 연습 그리고 시험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혼자서 과감하게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도 아침에 보통 일찍 일어나서 짝스터디로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접은 아침에 7시쯤에 같이 30분 정도? 정말 길게 30분 정도로는 짝으로 같이 이렇게 감을 안 잃으려고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그 수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앞서서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게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던 게 저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 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의지나 끈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거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만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뭐 삼수 하셨는데 사실 이번 연도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3번째까지 준비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나 이거 아니면 뭐하지? 애들은 벌써 회사 취업하고 뭐 결혼한다는 친구도 있고 막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난 이거 떨어지면 또 1년 동안 뭐하지? 나 이거 아니면 죽어야지? 진짜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진짜 마음 편하게 먹었었어요. 아,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사람은 다 전성기가 있는 거다. 그게 어떤 사람은 먼저 온 거고 나는 후에 오나 보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그냥 천천히. 떨리지 말고 천천히만 하자 하고 이번 연도에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맨날 13시간, 12시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냥 9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9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을 때만 진짜 집중하기는 했어요. 저는 뭐 12시간, 13시간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는데 1교시 교육학 시작 딱 하잖아요. 9시에. 이게 떨려서 이게 손을 잡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봤어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 진짜 충분히 실력 있으시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멘탈 관리만 정말 잘 해주시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마지막 말씀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전 재작년까지 그랬어요. 아, 어떤 친구는 어느 학원 강의 들었대. 어떤 친구는 모의고사 한 4팀을 막 푼대. 뭐 한대. 원서 이거 했대. 막 다 해서 아, 나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아, 쟤는 이 교재에서 붙었으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그 자기 페이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기 페이스가 중요하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진짜 그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리 홍보드리면 이제 월요일에 저희도 합격자 발표 또 하는데 서울 선생님하고 충남 선생님하고 인천 선생님 오셔서 하실 거니까 월요일도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1차 2점수 보고 놀랍습니다. 95점. 전체 합계 지금 보면 우리 합격자 선생님들이 170점 후반대부터 180대까지 있는데 혼자 190이 넘었네요. 191.29. 그래서 경기도 수석하신 선생님 모셔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수로 경기도 합격한 주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짜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다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최대한 안 겹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일이 있다면 1차 답안지를, 이건 초수분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그 열람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삼수 시작하면서 1차 답안지 열람을 했는데 저는 그걸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시 답안을 충분히 보고 아, 이 부분이 내가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이것까지 틀렸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가서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스캔된 답안지랑 시험지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험지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조해 보면서 하나씩 제가 감점된 부분들을 이렇게 답안 보면서 확인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점 안 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했네 이렇게 보고, 아닌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감점된 부분들은 아, 이거 진짜 실수구나 이러면서 아, 다음에 진짜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 부분은 진짜 내가 공부 안 해서 틀렸네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되게 저는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답안지 열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금 오가면서 마음이 저도 힘들긴 했지만 네, 가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랬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사실 교육학이 제일 많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저 연결론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일형 문학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영어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중을 두고 1년 동안 대략적인, 그러니까 스케줄 따지도 않고 그냥 일단 교육학이랑 연결을 먼저 잡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터디로는 전체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전 연교론을 작년 이맘때 합격 수기 통해서 이제 최시원 교수님 강의가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인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그 애플북 특강하고 그리고 How Languages Are Learned를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연교론이 다른 분은 다 쉽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스타일이 약간 닫힌 답안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 모호함에 대한 관용이 낮아요. 그래서 되게 막 이게 이거거나 이거야 되는데 막 두루뭉술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암기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키워드 암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교로는 진짜 키워드 암기를 하실 때 이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있으면은 뭐 이제 이 스텝들이 있고, 여기에 뭐 리커시브 하다,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이것도 뭐 컨텐트 먼저 나중에 폼,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줄 조금씩 더 정교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그제서야 이게 약간 이거구나 하고 이제 닫힌 답안이 되더라고요. 약간 이거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응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려면은 한 개의 개념을 최대한 내가 여러 번 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서에 대한 약간 욕심이 있어서 많이 본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했다고 또 부끄럽네요.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고요. 일단 PLLT, TBP, 그리고 애플북, How Languages Are Learned, PLT, 그리고 Doing Task Based Teaching, 여기 갔더니 있길래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사실 이 뒤에 맨 마지막 책은 조금만 봤고요. 앞에 있는 책들이 조금 저는 되게 여러 번 보게 되었어요. 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원서는. 그래서 네, 특히 애플북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애플북에 진짜 너무 양이 많으니까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인덱스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었어? 이럴 정도로 너무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이 돼 있어서 네, 되게 자세히 볼 수 있어. 저는 애플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How Languages Are Learned 같은 경우엔 저는 연결은 앞부분에 Acquisition 파트가 되게 맨날 찝찝했어요. 막 이게 막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그런 차원의 보완을 위해서 특강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되게 구조화 철저하게 그 비헤이비어리즘에서부터 컨스트럭티비즘까지 그 흐름의 그 시대적인 흐름까지 다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그 찝찝한 게 좀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나서 연습하면서 하반기 시작할 때는 좀 자신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연교로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교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거기에 예전에 봤던 책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원서가 되게 편집은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그대로 원서 그대로 이렇게 있었고, 제가 직접 읽을 수 있고 문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1, 2월, 3, 4월 다 이제 약간 다른 원서들도 발췌해 주셔서 좀 풍부하게 자료를 볼 수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매핑을 하실 때 저는 매핑이 구조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핑을 저는 이렇게 암기해서 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했는데, 이 보면서 하면서도 그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3, 4월 시작할 때 이제 스터디하면서 매핑을 했고, 네, 그리고 5월 기출분석을 시작하실 텐데, 이제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3수 때 기출분석을 이제 총 5번 정도 했어요. 이제 5, 6월에 한 번은 이제 09부터 이제 18까지, 그리고 9, 10월에 2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9, 10월에는 한 번은 02부터 18까지 보고, 두 번째로는 02부터 18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두 세트를 11월에 몰아서 이제 한 번 더 빨리 돌렸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네, 기출 분석은 정말 하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특히 연결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결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 문제 유형과 그 출제 범위랑 난이도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은 기출 분석 되도록 꼼꼼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진짜 꼼꼼하게 이 제시문,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시문이 있고 보기가 있으면 진짜 한 줄 한 줄 뭐 건덕지 하나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 찾아서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근데 다 하긴 좀 힘드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제는 포인트로 잡아서 이건 좀 여러 군데를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평가 문제가 있었으면 워시백 나왔네, 그럼 워시백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봤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모의고사 보면서 네, 되게 라이팅 세미나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일반 영어 문학에서는 리라이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라이팅 하면은 이제 더 좋아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영어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랑 하반기 때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소설을 그냥 내가 소설 읽듯이 한번 좀 읽었어요. 그래서 기출 많이 되었던 그 더블리너스의 작품들을 이제 기출된 그 4가지 이제 어레이비, 에블린, 리틀 클라우드 데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조금 그냥 보고 싶었던 것들 다른 작품들 한 4개 정도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작년에 합격했던 선배가 SAT를 보셨다고 해서 저도 그냥 그거 문제집 하나 사서 풀었는데 거기 안에도 되게 다양한 지문들이 있어서 그냥 읽기 연습 그냥 그리고 어휘 연습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아웃풋이 중요한가 봐요. 저는 아웃풋을 안 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 통해서 김수학 교수님 모의고사 통해서 이제 해설 강의 들었는데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제시문도 다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노님스 묶음을 처음에 주시는데 저는 이 자료하고 해설 강의 때도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료표로도 주시고 그거를 좀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쓸 때 계속 서머리 할 때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걸 좀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는 리라이팅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잘 쓰시는 분들 답안도 보면 자극받고 그랬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3분 다 자료를 카페에 올려주셔서 그것도 끝까지 꼼꼼하게 봤고 네, 마지막 이제 영어학으로 넘어올게요. 영어학에서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서랑 문제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서 중에 SG가 되게 좋았어서 SG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도 AP 신할규 TG 특보를 보았고 Linguistics for Non-Linguists랑 Syntax 또 이제 봤어요. 근데 저는 막 외우지는 AP 같은 경우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그 포놀로지 문제를 틀린 것 같아요. 일부를.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암기를 하실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원서 스터디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상반기 때 이 원서 스터디로 이제 그 저희 문제 만들기 스터디 했는데 확실히 문제를 만들면 이제 중요한 부분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암기도 조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에 빈칸을 둘까 고민해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고 하반기 때 최진호 교수님의 신텍스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어려운 원서라고 생각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 필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오히려 쉽고 뒷부분 가서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좋았던 게 저는 엑설사이즈 풀이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는 풀면은 사실 엄두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골라주시는 질문은 이제 꼭 풀어보고 그리고 답안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면서 좀 배우니까 조금 그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여기 정도까지고요. 저는 다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자기 페이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 스터디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패턴이 좀 이렇게 쭉 잡히는 것 같아서 아침 스터디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는 저는 막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서 막 엄청난 운동한 거 아니고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막 스트레칭 요가 그거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하는 거 일주일에 많게는 4번 적게는 1번 가서 좀 몸 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제 학습 스타일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장독립형 숙고형 그리고 모호함의 관용 낮음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요. 제가 친구를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만나면 돌아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냥 그 대신에 가끔 생일 때나 연락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한 1년에 글쎄 한 5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느꼈던 게 그래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합격하면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너무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좋은 친구면은 제가 공부 중이든 아니면 합격하든 항상 거기 있으니까 혹시 저처럼 약간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시면은 그냥 이렇게 어디 안 간다고 마음에 안심하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도 마지막에 썼는데 제가 되게 삼수 시작하면서 어떤 제가 전에 알았던 합격한 선생님이 임용은 진짜 포기만 안 하면 붙을 수 있다고 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힘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들에게 진짜 포기 안 하시고 이제 나는 정말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과정도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계획까지 왔으니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약간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면 어떨까 해요. 네, 이상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2020 숫자도 좋네요.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중에 후배 교사가 되실 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또 멘탈 잡는 법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일정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마이크 내리고 혹시 합격자 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방송용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